인생을 살면서 저 빅토리아가 겪었던 재밌는 썰을 몇 가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중간에 배꼽 빠지게 오랜만에 웃으시도록 최선을 다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우리 웃참하지 마시고 오늘 크게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친구들과 얼굴 맞대고 밥 먹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겠지만 저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도 시청자분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촬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영상 봐주시면서 리액션은 댓글로 해주시면 될 듯요. 벌써 영상 마감되는 느낌인데 그럼 지금부터 재밌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 중국 유학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남경에 있다가 북경으로 옮겼는데 비자 문제로 북경에서 남경까지 기차로 아마 16시간 이상을 갔던 것 같은데 외할머니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기차 타고 긴 시간 이동하느라 몸도 힘들고 한 상황이었는데 기차가 잠시 어느 역에 정차해 있을 때 외할머니가 화장실이 급하셨나 봅니다. 외할머니가 기차와 기차칸 사이에 화장실로 가셨는데 연무원 같은 사람이 외할머니를 제지하셨나봐요. 왜냐하면 열차가 움직일 때 화장실을 이용해야 소변이 가는 바닥에 버려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외할머니는 중국말은 모르시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건 행동으로도 보고 아는 거니까 저는 자리에 있어서 외할머니가 그저 화장실 가신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할머니가 너무 급하신 나머지 수세기처럼 쭈그려 앉으면서 한국말로 너무 당당하게 그럼 여기서 싸 하셨다는 겁니다. 그 영무원도 한국말은 1도 모르지만 외할머니의 행동을 보고 빵 터지셨다고 합니다. 외할머니가 자리로 돌아와서 저한테 들려준 에피소드인데 저희 외할머니는 지금은 나이 드셔서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서 슬픈데 그때는 정말 너무 절 위해 장시간 기차도 같이 타주시고 못하는 게 없는 원더우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때 결국 열차가 서 있는 동안에 계속 실갱이 하다가 곧 열차가 출발하게 되었을 때 외할머니는 기차 화장실을 무사히 이용하실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자리로 돌아오셨을 때 외할머니의 표정은 시원함과 동시에 뭔가 내가 했다, 봤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외국인과는 그 나라의 언어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겐 바디랭귀지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할머니도 이렇게 용감하신데 우리 영어나 일어, 중국어 등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두 번째는 고등학교 때 다니던 학원에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드라마 일타 스캔들 보시나요? 우리나라처럼 사교육에 엄마들의 열성인 나라도 또 없다고 하는데요. 저 고딩 때는 아마 그때가 밤 10시, 11시까지 학교에서 전교생 다 같이 야자하고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관광버스 크기의 학원차가 학교 앞에 와 있어서 단층 학원으로 이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학원이 일산에서 제일 큰 학원이었고 저는 중고등학생 때 이 학원을 오래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작은 외삼촌네가 학원 사업할 때 엄마가 나 다니는 이 학원에 대한 소스를 많이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요즘 너무 재밌게 일타 스캔들 드라마를 보면 정겨우가 수학 선생님으로 나오는데 수업도 재밌게 하고 학생들한테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는 진정성 보이는 강사로 있는 게 비춰지는데요. 제가 학생 때 다니던 학원도 우리 학교에서 제일 다니는 사람도 많고 마치 일타 스캔들처럼 선생님들도 너무 재밌게 잘 가르쳐 주시던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국어를 좋아해서 그랬는지 특히 여자 국어 선생님이 스타일도 되게 좋으시고 어렵지 않게 수업해 주시고 하셨는데요. 한 번은 여담으로 류시와 시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저 지금 사는 집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살던 집인데 저는 아파트 3, 4라인에 사는데 1, 2호 라인 쪽에 사는 남자 동창생이 있는데 학생 때 그땐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 뭔가 쑥스러워서 말 걸지도 않고 마주쳐도 각자 학교 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남학생이 선생님 얘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선생님이 더 예뻐요! 하니까 선생님이 류씨와 남자예요 하던 게 있었습니다. 혹시 시청자분들은 제가 얘기 다 끝내기 전에 뭐가 웃음 포인트였는지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그때 학원에서 수업 분위기 완전 웃겼거든요. 아직도 생각나는 일이었던 거 보니깐요. 세 번째는 라디오에서 들었던 사연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직업병에 관한 에피소드로 청취자가 보냈던 사연으로 있던 건데요. 선생님인 어떤 사람이 친구랑 길을 가면서 횡단보도로 건너는데 친구한테 조심해! 라고 해야 되는데 조용히 해!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 이거 들으면서 너무 웃겨서 엄마한테도 들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시청자분들 지금 재밌는 이야기 들으면서 따라오고 있는 거 맞으시죠? 네 번째는 또 다른 라디오에서 들었던 사연 하나 더 말씀드려 봅니다. 이번엔 말실수에 관한 걸로 소개된 게 있던 내용인데요. 김밥집에서 김밥을 주문하는 사람이 자기는 오이를 못 먹어서 오이 빼주세요 라고 한다는 걸 500원 빼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갑자기 흥정을 했다네요.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일곱째는 중국에 있을 때 미국 사람이랑 룸메이트였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 유학생활 할 당시 DVD가 싸기도 하고 주로 집에서 드라마나 영화 DVD를 많이들 보는 게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내는데 그때 외국인 룸메랑 있어서 그런지 미드를 특히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미드 중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즌 1, 2, 3 이렇게 시리즈로 나오잖아요. 그 룸메랑 한 번은 외식하러 같이 나와서는 얘기하던 중에 제가 우리의 시즌 3라고 했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만난 횟수가 카운트 되어서 말한 적이 있었더니 룸메가 웃더라고요. 이건 그땐 재밌었는데 다시 이렇게 말하고 보니 잘 살리지는 못한 것 같네요. 오늘 제가 해드린 얘기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시청자분들도 친구들 만나면 재밌는 분위기 만들게 있을 때 이런 에피소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인 사이나 부부간에도 어쩌면 웃음 코드가 맞아야 TV를 같이 보더라도 같이 웃을 수 있고 서로 얘기를 할 때 비슷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 아닐까요? 재미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왠지 남친 처음 만났을 때도 생각나네요. 첫 만남일 때 두세 가지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1차에서 삼겹살에 소주 먹으면서 말했던 적이 있거든요. 재밌는 얘기는 내가 하는데 내가 뭔가 더 신나고 업돼서 말했던 것 같네요. 그때 분위기가 남친이 좋았던 거 아닐까요? 재밌는 얘기 몇 가지 들려드렸는데 좀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생각나는 거 시청자분들께 많이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재밌는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